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등을 돌린 진보 인사들도 두루 만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이후에는 지금 민생 탐방에 나서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연일 현 정부의 아픈 곳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민심, 그러니까 부동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남보다 더 오른 거지.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 강북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또 강남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또 집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전세값도 폭등을 하니까 실제로 전세 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줄고 전세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부동산 시행 후에 절벽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 상법 시행 후에 중개 물량 자체가 지금 거의 절벽 수준이다. 정책을 계속 좀 바꿔나가는데 현장에서 느끼신 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집값을 뜁니다. 정책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계속 집값을 올려요. 예, 화면에 보신 그대로 윤 전 총장이 오늘 한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부동산 현장의 민심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복덕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뛴다. 특히 아까 화면에 보니까 임대차 3법 얘기를 윤 전 총장이 꺼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원래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대구라든지 또 포항이라든지 또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탈원전 행보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소득주 성장, 또 부동산 문제, 탈원전 등등 현 정권에서 어떤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구체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노도강, 지금 도봉구하고 노원구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집값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사실 이 지역이 서울 평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집값 상승률이 보니까 24% 정도 올랐습니다. 집값이 전체 문재인 정부 4년은 거의 90% 가까이 올랐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4% 올랐는데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41%나 올랐어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40% 올랐고 강북구가 30% 올랐습니다. 주로 이 지역이 보면 자가보다는 주로 전세나 월세 있는 분들이 꽤 많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임대차 3법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직접 현장을 찾아서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민심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정책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본인이 쭉 이런 현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도전할 때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아마 정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지금 민심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도봉구를 찾은 것도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쪽에 부동산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윤 전 총장이 움직였다. 그렇죠. 이 지역이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지역을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부동산 현장 민심을 들었다면 어제는 한 백반집, 그러니까 자영업자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어제 모습, 그 화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목은 또 내가 몰랐네. 여기 아주 저녁에 소주 한잔에 좋네. 아니 또 저녁 좀 있다가 또 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취하면은 이 주변에 여러분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문 닫은 가게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중심을 먹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는 청국장에 물론 김치찌개, 연탄 초벌, 목욕살에
하기는 오늘부터 이제 4단계 돼가지고 물밖에 못 먹으니까 여기는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그래도 오겠다 사람. 그래서 매출이 좀 줄긴 줄겠다. 많이 줄죠. 그래서 4시가 앉아갖고 다닥다닥 붙어야 일단 뭐 2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현장 그 소상공인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이제 백반집을 찾은 윤 전 총장,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한숨과 절규가 가득하다. 이 행보는 또 한번 뜻풀이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겨냥한 겁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도 지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종린 교수 만났을 때도 소상공인 이야기를 꽤 오래 나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행보가 대안과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고민과 한숨에 공감하는 게 우선이고 그 공감대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들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 비전이나 해결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훌륭한 지식인들, 교수님들의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취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발을 땅에 붙이고 직접 이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뭐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몸에 체화된 정책이 실제로 살아있는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공감대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대다수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7월 말이 되어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행보가 후반기에 다다르게 된 이후에는 단순한 공감에서 그쳐선 안 되고 그때부터는 공감을 기반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영업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부동산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와야만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윤 전 총장의 가장 직전 최근 행보를 짚어보면 지난달 윤 전 총장의 출사표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 말, 정미혁 의원이 결국은 민심 탐방이 출사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선거운동 할 때요, 뭐, 시장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운동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요, 보통. 그게 뭐냐면, 인터뷰 같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 인터뷰 혹은 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우리 전 총장은 한 번도 선거에 나가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처음 말하자면 제가 선거운동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선에 나오신 분이니까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 이거는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출사표에 그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탈원전이 그렇죠. 소주성.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저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일자리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또 청년 문제. 다음 행보의 수순이 좀 네, 그냥 다 읽혀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출사표대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찾았어요. 뭡니까?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그 부동산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검사가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말투랑 이런 게 그냥 아직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땐 취조 느낌도 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피의자만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 참고인들도 불러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님도 때로는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이 약간 몸에 배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서 아직 또 옷을 벗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책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론가께서 그 대안과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은 현장 탐방을 거기에 마친 것 같아요. 대안하고 정책을 딱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부동산 그 현장에 가봤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셔서 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 출사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색다른 관전평까지 제가 잘 들었어요. 근데 최 교수님,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윤 전 총장이 지방도 좀 가고 민심 탐방을 좀 광폭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조짐이 있으니까 이제 소규모로 어제 오늘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민심 탐방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짧아지는 건 아닌지 윤 전 총장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2주 동안 어쨌든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뭐 만약 그걸 확대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원래 계획은 뭐 대구, 경북이나 포항이나 호남 지역도 방문을 해서 사실 윤 전 총장이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본인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도움을 얻고 또 본인의 지지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건 본인한테 상당히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소위 현 정부에 대한 각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슈들 그걸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아까 정민경 의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말씀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저분들이 본인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토로하게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시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런 민심 탐방 시간표를 좀 줄이고 국민의힘 입당을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건 진중권 전 교수의 입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속내를 들을 수가 있다면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한 뒤에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조기 입당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말한 8월 입당은 이런 생각이 맞다면 물 건너 간 거네요. 근데 이제 아마 진중권 전 교수가 최근에 아마 윤 전 총장을 만나서 아마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전적인 뉘앙스 속에서 본인이 바로 입당하는 것은 좀 꺼린다. 특히 이제 윤 전 총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심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한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직접 듣고 또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본인이 정책을 펼쳐나가거나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기회가 적거든요. 그동안 보면 일부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기자들 잘 몰고 가서 사실 거기서 그냥 잠깐 의례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끝나는 게 이제 다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차는 좀 전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가 8월 말부터 일단 출발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일정들을 한 2달 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이야기는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제 입당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춰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아마 진중권 전 교수도 본인의 그런 느낌, 윤 전 총장의 지금에 꽂힌 것은 일단 민생 탐방에 꽂혔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서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8월 달 넘어가서 9월 때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밖에서 하는 행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이나 말 되면 본인의 정책 행보도 저는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의원님 말에 계속 이제 꼬리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바깥에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에서 어찌됐건 대선으로 뽑아놓고 그럼 나랑 그때 1대1로 경쟁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서울시장 선거 그 모델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델이
과연 이번에 통할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마 바로 입당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메인 경선이 저렇게 벌어지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인물이 탄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밖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하고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같이 사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안철수 대표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그 전략을 썼다가 결국 오세훈 시장한테 사실은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는 저쪽에서 펼쳐지는데 밖에서 계속 돌면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 가지 않거든요. 주목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바로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 선거의 어떤 그런 반면교사로 본다라면 그 선택하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과 직접 만난 진중권 전 교수의 평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만나 뵀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주로 뭐 정치 현안보다는 뭐 철학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민감한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잘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자칫 옛날식의 보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인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자칫 윤 전 총장 본인 메시지가 옛날 보수의 회기로 잘못 알려질까 윤 전 총장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 이런 평가는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지금 밖에 있을 때라도 중도층을 좀 끌어모으겠다. 이런 속내라는 얘기입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그 바깥에 있어서 나는 중도도 좀 내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진보도 내가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보수는 원래 내 식구고, 뭐 이러면서 좀 있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수가 아닌, 나는 어느 정도 중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안철수 대표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수가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보수 플러스 제3지대까지 먹으면 뭐 압도적인 당선이잖아요. 예. 당연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옛날 그러니까 보수, 원래 보수. 그러면은 안 들어오고 국민의힘으로 안 들어오고 시간이 만약에 지체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는 아니 그러면 우리 식구는 어떡하냐 이제 약간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 보수가 이 안에서 결집하면서 예. 그 지점을 노리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인 것 같아요. 아하.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최재형 원장이 그 부분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바깥에 있으시면서 계속 보수의 냄새를 또 풍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보수의 회기로 사실 가고 싶지 않고 중도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또 보수의 냄새는 계속 풍기면서 저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근데 핵심은 전 이거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내가 중도도 먹고 보수도 먹고 그러시려면 지지율이 계속 일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 결국에는 그 단일화 본인이 원하는 그 원샷 단일화 이거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만약에 그 지지율이 계속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러면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석입니다. 정 의원님 잘 들었는데 뭘 계속 먹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뭐 중도층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네, 표현은 네.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네.